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선은 fx를 찾아야 되겠죠. fx를 찾아서 그 극대값을 an이라고 해야 되고 이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자, 순서를 생각합시다. fx를 찾고 그 다음에 an을 찾고 그 an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fx를 찾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는 fx가 뭐라는 거, 3차 함수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가조건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fx가 3차 함수인데 n의 값을 x에다가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21번 문항이 대부분의 문항이 그래프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fn이 0임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n이라는 값은 자연수일 거고요. 이 n의 값을 x가 n일 때 뭐를? x축 위에 그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fx가 있으면 여기가 n이에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나고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 세 가지 모양 중 즉 x값이 n일 때는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같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뭐 2, 3 이런 게 붙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n의 값을 대입했을 때 0이라는 말은 이 값은 x 빼기 n과 뭐의 곱으로 항상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n을 대입해 보세요. n 빼기 n 0이죠. 그래서 0이 된다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같이 그래프가 x가 n일 때 x축과 만나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전체 몽땅이 x축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되는데 내려오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총평,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몇 차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까? 3차 함수 fx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x 플러스 n이 앞에 곱해지면 그래프에 대한 문제로 풀기가 해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x 플러스 n을 없앤 다음에 fx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fx가 목표라고요. 그럼 x 플러스 n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x 플러스 n이 사라지려면 x 플러스 n의 뭐가 중요해요? 부호가 중요하죠. 왜? 뭐니까?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x 플러스 n의 부호를 결정하려면 x의 값이 마이너스 n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n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n이에요? x의 값이 마이너스 n보다 커요. 마이너스 n일 때가 0이니까 마이너스 n보다 커요. 그러면 양수죠. 양수를 양변에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x값이 마이너스 n보다 작아져요. 마이너스 n보다 작아진다면 x 플러스 n은 음수겠죠. 음수의 값을 양변에 나눠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fx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n의 부호, 즉 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양변에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n이 0보다 작을 때,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다라는 뜻이겠죠? 0일 때를 뺍시다. x가 마이너스 n일 때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빼고 설명할게요. 자, 0일 때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fx는 0보다 작은 값을 나눴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아셨죠?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n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m 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fx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왜 0이 되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n일 때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y축도 있을 거고요. 원점도 있고 x축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n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n보다 x가 클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fx의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그려지거나 x축과 만나도 되지만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을 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y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 되지만 위로는 절대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값을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는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도 되지만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올라가면 안 돼요. 치고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런데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양수인 3차 함수고 x-n을 인수로 갖는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n일 때 무조건 이 값을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값은 지나야 돼요. 이 값은 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크게. 양수일 때 개형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일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x축 아래에 있거나 x축과 만나도 돼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떤 모양?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 모양이라면. 그런 다음에 계속 올라가죠. 그럼 여기를 지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또는 이 문제가 이미 fx의 극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함수는 극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이 문제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접근해야 돼요.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는 위로만 그려야 되고 이쪽은 아래로만 그려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점과 이 점이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려와서도 안 되죠. x축보다는 위에, x축보다 아래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꼭 지나야 되죠. 그럼 내려오면 안 되죠. 올라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여기는 위에 여기는 아래니까 마이너스 n일 때는 어떻게 해? 0일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위, 아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렸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인데요. 여러분 엄청 좋죠. 선생님이 아까 3차 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할 때 반사와 통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번 문항만 보는 학생들 지금 정리하세요. 자, 지금 여기 n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이 접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x-n의 제곱을 fx가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n은 지금 그냥 지나고 있죠.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x 마이너스 n, 즉 x 플러스 n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 이미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 값이 fx입니다. fx 찾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fx의 함수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 찾았습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찾았다면 fx는 x 플러스 n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었는데 이것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재요.
극대값.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한 값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하는데 여러분 우선 미분하기 위해서 이건 다 전개를 해야 돼요. 합성함수 미분법 아는 학생은 그냥 바로 미분하면 되는데 모르는 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개를 할 때 x 플러스 n과 x 마이너스 n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개할래요.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을 먼저 하고 x 마이너스 n을 나중에 한 번 더 곱해주자고요. 여기가 왜?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x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nx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n제곱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n의 세제곱이 바로 fx고요.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n x 마이너스 n제곱이죠.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3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하면 나오죠? 3x제곱 마이너스 3nx 플러스 nx 마이너스 n제곱. 자, 그러면 여러분 n은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n과 n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극대값이 궁금해요.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 값이 궁금해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n일 때 극대값을 가지죠. 극대값은 어디에다? fx에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가 훨씬 더 간단하겠죠. 즉 극대값을 an이라고 하면 an은 x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n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n 마이너스 n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앞부분은 얼마입니까? 3분의 2n이 되고요. 뒷부분을 잘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n이 되죠. 이걸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9분의 16n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39, 27 분의 32n 세제곱이 바로 극대값인데 이 극대값이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가장 작은 값을 찾으래요. 자, 분수가 곱해져 있는데 자연수가 돼야 돼요. 분모가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 n 세제곱은 최소 얼마? 27의 배수여야 돼요.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 3. 따라서 최소값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그 그래프를 보고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빠르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미 굉장히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은 3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어렵게 나오더라도 양수일 거예요. 양수 모양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보통은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빨리 파악한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위아래로 양옆으로 좌우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a, x-b, x-c의 그래프의 개형과 x-a, x-b의 제곱의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그러니까 제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고 될 때 어떻게 된다 정도는 여러분이 좀 파악하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머리를 조금 식힌다라는 의미로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 이거는 연계 문항이고요. 12쪽 1번 미적분과 통계기본 12쪽 1번에 나온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풀리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거 몰라도 여러분이 그냥 문제 극한값 계산할 때 충분히 연습을 했던 문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막 인수분해부터 하려고 용을